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통은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맨 처음에 서울대학 쪽부터 팔아야 되겠다. 세브란스 의대부터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면 대부분 장렬하게 전사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모택동 전략처럼 저 주변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실력을 닦아가지고 그래서 2부 리그, 1부 리그 올라가서 그 다음에 약자의 전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약한 걸 보완하는 게 아니라 강한 걸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1등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전략이 강자의 전략입니다. 강자의 전략은 약한 걸 보존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해야 될 것이냐. 못하는 과목을 보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기본적인 거는 약자의 전략은 강한 걸 강하게. 그리고 강자의 전략은 약한 걸 보완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1등 하고 나니까 당연히 우리가 갈 길이 어디겠어요? 이 세계 시장이죠.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데 첫 번째 제품의 도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제품을 판 건 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주로 팔았습니다. 초음파 전당인 가격이 싸게는 그 한 500만 원부터 비싸게는 한 2억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판 거는 국내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제품을 팔았는데 전 세계 시장에 나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 당시에 파는 모든 제품 중에 제일 비싼 게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의 판매 가격이 3,000불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비싼 코리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 가지고 안 되고 주로 이제 대한민국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으로 국가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 당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제일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5,000불짜리면 우리가 사겠지.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같이 개발하는 친구, 생산하는 친구 다 불러가지고 야, 얘들이 말이야. 우리가 국내에서 한 3만 불에 팔던 거를 걔들이 5,000불이면 사겠다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그만둡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가격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판매 수량이 지금보다 한 10배쯤 증가하면 이 가격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제품은 판매 수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가요. 그래서 대략 2배 정도의 판매 수량이 만들어지면 20% 정도의 가격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매하던 데다가 얘기를 했어. 야, 우리한테 말이야. 너희들 지금까지 팔던 제품 가격보다 반의 반값으로 줘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배를 더 팔아줄 테니까 너 지금까지 팔던 가격에 반의 반값을 줄 수 있냐? 10배라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판매 수량이 늘면은 구매 단가를 낮춰주는데 낮춰주지 않으면 판매 수량이 안 늡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사기 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10배 팔 거야. 그러면 팔겠다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요때 우리 출정식을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 만든 제품이 88년도니까 88 타고 세계로 나가자 그래서 8탓의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한국에서 의료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제대로 된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늘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데드락에 걸려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 실패를 두려워했을 때는 이 세계 시장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결국은 선행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사 전체는 부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10배를 팔기로 하고 물건을 사면서 제가 각서를 써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 팔면은 차익을 돌려주겠다. 결국 이거 못 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전이라는 것은 늘 이와 같이 100%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것 우리가 시작할 때도 100% 성공할 거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단지 이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로 못 나간다는 거죠. 자, 세계로 나갔어요. 자,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가니까 전 세계 시장을 만들었어요. 이 초기에 우리가 얼마 정도 손해를 봤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한 1,000만 불 손해보고 유럽에서 500만 불, 뭐 일본 기타에서 그래서 합쳐서 2,000만 불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세계 시장에 초기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가 세계화를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처음부터 돈을 보면서 세계 시장에 성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위험과 기회는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려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에서야 수입 관세가 한 20% 차이 나니까 우리가 20% 정도 비교 우위도 있습니다. 근데 해외 나가면은 미국의 의사나 유럽의 의사나 일본의 의사냐 이런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메디슨 제품을 사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의료기기는요. 가격이 20, 30% 싸더라도 안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들이 못하는 걸 하자. 그래서 개업의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이 병원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1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8타세 프로젝트라는 것은 개업의 시장에서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개업의 저가 시장은 우리가 이제 1위로 올랐었어요. 그 다음 공략 대상이 전 세계의 병원급 시장입니다. 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이런 데서 우리 제품을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없는 걸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한 게 저희들이 크레츠 테크닉이라는 유럽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인수할 때 얼마를 줬냐면 1,000,000불을 줬어요. 1,000,000 유로. 약 1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유럽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이 인수한 회사에 갖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은 3차원 초음파 기술을 이 친구들이 개발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가지고 이 회사를 팔려고 내놨어요. 내놓으니까 어떤 회사들이 덤벼들었느냐. 슐레페커드, 도시바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를 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갔죠. 차이가 뭐냐. 슐레페커드나 도시바 같은 회사는 사장이 안 오고 임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보고서를 써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임원이 좀 칭찬받겠지만 안 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늦죠. 저는 딱 가서 보고 야 이거 물건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3차원 초음파 기술이 저기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원 초음파입니다. 보면 뭔지 잘 몰라요.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애기 얼굴입니다. 근데 이 애기 얼굴을 이 당시 제가 인수할 때 크러치 테크닉이 갖고 있는 기술은 이게 애기 얼굴 하나를 이렇게 얻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그럼 뱃속에서 애기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얼굴이 나오겠죠. 애기가 움직이면 얼굴이 괴상망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이제 의료계에서는 토이라 그랬습니다. 익스펜시브 토이. 아주 비싼 장난감이다. 이거예요. 비싼 장난감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실제로 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 이제 제가 전 세계에서 디지털 초음파 기술 최초로 발명을 했는데 이 제가 만든 디지털 초음파 기술이 이거하고 접목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초에 20장 정도의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혁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그 언니 오빠들 결혼하신 분들 있으면은 병원 가서 이 사진을 아마 찍을 겁니다. 요즘은 실제로 움직이는 게 하품하는 게 다 보이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임상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제가 전 세계에 3차원 초음파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마다 만들고 왜냐? 그걸 누가 논문을 써줘야죠. 논문을 써줘야지 그걸 가지고 의사들이 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전 세계에 없던 블루오션을 만들어내고 블루오션을 가지고 학회를 만들어서 학회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논문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논문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로 도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판매 역량을 확보했는데 초음파 진단기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위를 누르고 적어도 3억 불 이상을 팔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의료산업 시장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의료산업의 규모는 4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4조 달러의 시장입니다. 의료산업이. 그 중에서 의료기기 산업이 한 5% 되는 2천억 불 시장입니다.